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드디어 첫 만남을 가집니다. 만찬을 겸한 상견례를 마치면 문 대통령은 다음 날 있을 한미 정상회담 준비에 매진할 계획입니다. 네, 문 대통령에게는 긴 밤이 되겠지만 우리 시간으로 보면 이 모든 일정이 오늘 하루 안에 이뤄집니다. 홍정원 기자입니다. 잠시 뒤면 문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첫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첫 만남의 관심사는 역시 악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각국 정상들과의 첫 만남 때마다 악수로 화제를 일으켜왔기 때문입니다. 손에 힘을 너무 줘 정상들을 놀래키기도 했고 독일 메르켈 총리의 악수를 거부해 논란이 됐습니다. 이번 방미 일정의 하이라이트인 한미 정상회담은 미국 시간으로 다음 날 오전 열릴 예정입니다. 만찬을 마친 문 대통령은 일정을 최소화하고 다음 날 있을 정상회담 준비에 매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보면 이 모든 일정이 오늘 하루 동안 진행되는 셈입니다. 정상회담에서는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안보와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실질적인 협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과정에서 사드나 FTA 등 양국 간 이해가 첨예하게 맞부딪히는 쟁점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한 전략을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내일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제 정상회담이 있는데 걱정하신 일 없도록 잘 마치고. 우리 시간으로 보면 오늘 단 하루 한나절의 시간이지만 협상의 규제 트럼프 대통령과 치열한 심리전을 펼쳐야 할 문 대통령에겐 두 번의 만남 사이 고뇌에 찬 긴 밤을 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 첫날의 소감을 SNS에 남겼습니다. 장진호 전투에 참전했던 장군을 만나고는 절로 고개가 숙여졌다며 한미동맹은 더 강력하게 발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미국 방문 첫 일정으로 장진호 전투 기념비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소감을 남겼습니다. 장진호 전투는 역사적으로는 물론 저 개인에게도 큰 의미가 있다며 흥남철수로 부모님이 피난을 오게 된 가족사를 언급했습니다. 흥남철수의 주역들을 만나고 가슴 벅찬 감사와 감동을 느꼈다며 특히 전투에 직접 참전했던 스티븐 옴스테드 장군을 만나고는 절로 고개가 숙여졌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종이 몇 장 위에 서명으로 맺어진 약속이 아니라 전쟁의 포화 속에 피로 맺어진 동맹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한미동맹은 더 위대하고 더 강하게 발전할 것이라고 썼습니다. 환영 나온 교민들을 만난 소감과 동영상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문 대통령은 더운 날씨에 아이들을 데리고 블레어 하우스 앞까지 마중 나온 교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대한민국을 위해 꼭 해야 할 일들을 더 잘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평소 SNS를 통한 소통을 즐기는 문 대통령. 미국 방문 중에도 진솔한 자세로 국민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을 지원한 중국의 은행과 기업, 개인에 대한 독자 제재에 나섰습니다. 미 재무부는 중국 단둥은행을 돈세탁 우려기관으로 지정하고 북한과 거래한 리홍리, 순웨이 등 중국인 2명과 다린 국제해운 등 기관 한 곳을 대북 제재 명단에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지난해 5월 북한을 자금 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한 이후 미 애국법 311조에 따라 관련 은행을 돈 세탁 우려기관으로 지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 조작 혐의를 받는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 씨가 구속됐습니다.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게 됐는데요. 네, 조직적인 개입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윗선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최지숙 기자입니다.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 조작 혐의를 받는 이유미 씨가 검찰 조사 사흘 만에 구속됐습니다. 서울 남부지검 공안부는 지난 26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 씨를 긴급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약 30분간 진행됐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이 씨는 자신의 조작 혐의를 인정하며 다만 단독 범행은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의 구속으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으며 본격적으로 윗선 규명 작업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매우 중대하게 보고 있다며
밤을 새워서라도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의혹을 받는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김인원 전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 그리고 김성호 전 수석 부단장과 이용주 의원 등도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당 관계자들은 이번 사건이 이 씨의 단독 범행이라는 입장입니다. 이 씨와 이 전 최고위원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던 검찰은 이들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공모 정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증언 파일 조작에 가담한 이 씨의 남동생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이번 사건의 제보자로 내세워진 김모 씨 역시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인정하신 겁니까? 국민의당이 이른바 문준용 채용특혜 제보 조작 사건을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인 것으로 사실상 결론 내렸는데요. 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꼬리 자르기 논란이 계속 제기됩니다. 나재헌 기자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장을 맡았던 이용주 의원이 관련된 카톡 내용까지 공개하며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임을 거듭 주장했지만 꼬리 자르기 의심이 제기됐습니다. 일단 검찰의 명정들백하니 조직적 개입에 대한 그런 꼬리 자르기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수사가 더 있어야 진행이 돼야 되고요.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전에 단독 범행으로 결론 지은 것이 논란의 핵심입니다. 이 같은 비판에도 국민의당이 서둘러 단독 범행으로 선을 그은 데엔 당의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당 내부에서는 검찰 수사 결과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임이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당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공당으로서 내부 통제 시스템이 과연 그렇게 부실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일입니다. 공당으로서 조작된 제보를 걸러내지 못한 책임도 있는 데다 지난 대선 당시 당 차원에서 지도부까지 나서 총공세를 했던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연합뉴스TV 나재헌입니다.